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큰 돈을 딴 뒤 그 돈을 국내로 가져올 경우 지게 될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로 중견기업 차장인 김현명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주말을 이용해 마카오 카지노 여행을 즐깁니다. 평균 시드머니는 원화 5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운 좋게도 한국 돈으로 무려 10억 원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환치기업자 A씨는 김현명 씨에게 딴 돈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씨는 자진 신고하면 도박죄로 처벌받고 고액의 세금도 물어야 한다고 설득했죠. 과연 그럴까요? 한국에 $10,000 이상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0억 원 상당의 현금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항이나 항만의 세관 신고 구역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이때 현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출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이 돈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반입 현금이 압류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현명 씨는 자신이 마카오에서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증명 방법은 카지노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에는 딴 금액, 날짜, 카지노 이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카지노의 멤버십 카드를 사용했다면 멤버십 카드의 거래 내역도 유용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도박을 한 날짜와 장소, 딴 금액 등을 기록한 개인적인 메모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입 현금의 출처를 성공적으로 소명했다면 이제는 세무서에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박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0억 원의 도박 수익에 적용되는 세금 총액은 약 2억 9,700만 원입니다. 실수령액은 7억 원이 조금 넘는 셈이죠. 다만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도박죄 처벌 여부입니다. 한국의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이 일시적이고 사소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06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며 약 100억 원 상당의 잭팟을 터뜨린 손지창, 오연수 부부는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갔고 소액 베팅을 했다고 소명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현명 씨가 마카오에서 도박을 통해 10억 원을 땄다고 세관에 자진 신고하더라도 저는 상습 해외 원정 도박자로서 고액을 베팅하는 테이블 게임을 통해 약 10억 원 상당의 금액을 땄습니다. 라고 소명하지 않는 이상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환치기를 통해 10억 원을 몰래 반입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환치기는 외환관리법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박법은 개인의 도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외환관리법은 국가의 외환 거래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법은 상습적인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지만 외환관리법 위반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종류와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치기는 계좌 거래로 이루어지며 이는 명백한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억 단위의 고액 환치기는 일명 손대손이라고 하는 대면 거래를 통해 현금이 오가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반입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출처 입증에 성공하더라도 그 자금을 세탁하는 데 소요된 비공식 수수료 및 세금 등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진 신고를 통해 정당하게 반입하든 환치기를 통해 불법적으로 반입하든 두 방식 모두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현명 씨는 자진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 김현명 씨의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의 내용은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